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8일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오늘은 1520년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스페인. 1520년 11월 28일 스페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젤란이라는 한 항해사가 태평양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항해를 시작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게 태평양이다. 이름도 지들이 졌죠. 태평양이라고. 바다가 고요하다, 잔잔하다, 태평스럽다 해서 태평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마젤란은 본의 아니게 세계 최초로 지구를 일주한 항해사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520년 11월 28일입니다. 출발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마젤란이라는 항해사는 원래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스페인은 참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해양 진출을 많이 하죠. 콜럼부스도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마젤란 역시 포르투갈 사람입니다만은 돈 많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젤란의 그 선단은 2년 후에 스페인에 도착함으로써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세계를 주항 한 바퀴 이렇게 삥 돌게 돌아서 운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고, 지구가 둥글다 가다 보면 바다의 끝, 지구의 끝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증명하게 됩니다. 당시에 동방항로에 대한 탐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스페인을 위시한 유럽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처음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바로 이 항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젤란은 출항이 있기 3년 전인 1517년에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그쪽에 부유한 상인들과 손을 잡고 당시 국왕이었던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의 허락을 득하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519년에 8월 10일 서쪽 항로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1월 28일에 태평양으로 이제 태평양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출발을 할 때는 배가 5척이었습니다. 빅토리아호를 위시해서 배가 5척이고 선원은 모두 270명이 출발을 합니다. 에스파니아의 산루칼이라는 항구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하던 게 1519년 8월 10일입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대서양을 항해를 하죠. 대서양을 따라서 남하를 하다가 그의 말에 남미에 우리가 잘 아는 리우데자네이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겨울을 나게 되죠. 약 1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겨울을 나는 동안에 1520년에는 1월에는 이 대장은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제 각 배가 5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척마다 선장이 있을 텐데 이 선장들은 모두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 스페인 선장들이 마젤란에게 이제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너무 힘드니까. 배도 고프고 춥고, 춥지는 않았겠다. 리우데자네이로 1월이면 배만 고프고 덥고 벌레가 자꾸 물고 집에 가고 싶고, 이 항해가 성공을 할지 말지도 불분명하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마젤란은 무사히 반란을 주저앉힌 후에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 대륙을 따라서, 남미 대륙 그 해안을 따라서 대서양으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제일 남미의 끝에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북미고 남미면 여기가 유럽이에요. 대서양을 건너서 와서 리우에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쭉 밑으로 와서 최남단에 일단 도착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최남단 여기 밑에는 남극입니다. 남극. 여기가 지금의 아르헨티나. 여기쯤 도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폭풍우에 휘말리면서 배들이 난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호가 난파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또 그 산 안토니오호도 있었는데 이 산 안토니오호는 다시 도망갑니다. 다시 가버려요. 그래서 갖은 고생 끝에 맨 남쪽 바다에 이르러서 요 사이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간 겁니다.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딱 맞닥뜨린 첫 바다가 너무너무 잔잔하고 넓었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그게 태평양인 겁니다. 잔잔하고 넓은 바다 태평양. 그래서 이 이름이 지금도 우리가 쓰이고 있는 거고 요 사이를 건너가죠. 그래서 요 해협을 지금은 마젤란 해협이라고 합니다. 마젤란이 처음으로 여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자, 태평양으로 들어선 이 항해를 시작한 게 바로 1520년 11월 28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다시 스페인이 되는 거야. 계속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5척의 배가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는 난파되고 하나는 도망가고 뭐 이래가지고 한 2~3척만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521년 봄에 3월에 우리가 아는 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괌을 처음으로 마젤란이 발견한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괌에 도착을 하고 그로부터 108일간을 더 항해를 해서 드디어 4월에 필리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8일이 이제 그로부터 108일이 아니라 출발해서 108일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을 하자마자 마젤란이 한 첫 번째 작업은 뭐냐? 카톨릭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리핀이 아시아 최고의 카톨릭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때부터 전파된 카톨릭이 필리핀 내에 완전히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젤란은 그 이전에 인도의 몰루카 제도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루카를 가다 보면 이제 몰루카가 나올 거다 해서 몰루카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사실상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의 절반 이상을 갔다. 그래서 이미 이때 세계 일주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절반은 이미 많은 배들이 항해를 했었고 아무 배도 항해하지 못한 이 태평양을 유럽으로부터 서진해서 태평양에 도달하고 태평양을 횡단했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했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신대륙의 발견을 위해서 유럽인들은 이런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유럽인들에게는 발견이지만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침략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과 침략이 상충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수탈과 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유럽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마젤란의 이 서진은 발견이고 발전의 또 다른 측면이지만 기존의 원주민들에게는 수탈과 압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아픈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열심히 전파를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세부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섬에서 당시에 있던 부족 800명을 또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키기도 하죠. 그러다가 1521년 4월에 일이 터집니다. 마젤란이 이제 막탄섬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 막탄섬에서는 이 마젤란 일행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침략으로 보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사에도 나와 있는 막탄 전투라는 게 이건데
여기에서 마젤란이 죽습니다. 이때 이 선원들은 유럽식의 그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무거워.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일 거 아닙니까? 이 비치에서 철갑옷을 입고 이 싸운다는 게 불리하죠. 원주민들한테. 화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원도 적고,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해서 배를 올라탄다. 기항하고 있는 막탄섬 앞에 있는 배를 올라타서 거기서 함포 사격을 해서 이 원주민들을 불복시킨다 라는 그 계획을 세워갖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부하들이 너무 빨리 후퇴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은 배에 탔는데 마젤란 혼자만 바닷가에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주민들의 그 창에 찔려서 마젤란은 죽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살아남죠. 그래서 부하들은 이 막탄섬을 탈출을 하고 계속 또 서진을 합니다. 계속 또 서쪽으로 가서 가는 도중에 또 배들이 침몰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들이 일부러 수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인원도 줄어들고 하니까 한 배로 옮겨 타서 일부러 수장을 시키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 빅토리아호 한 대만 스페인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1522년에 그러니까 이 배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배 5척에 우리가 270명이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착했을 때는 중간에 태운 그쪽 원주민들을 포함해서 21명만 돌아옵니다. 271명 중에 21명,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귀환이네요. 그리고 배도 한 척만 들어오게 되는 거고, 마젤란이 죽었기 때문에 엘카노라는 선장이 이 선단을 이끌고, 이젠 배도 한 척이니까 선단도 아니네. 엘카노라는 선장이 이 21명을 이끌고 스페인에 도착을 합니다. 스페인에 이 빅토리아호가 도착을 했을 때 이 배에는 향신료 중에 하나인 정향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 정향, 당시 실쿠간 이 정향의 양만 가지고도 이 5척의 배가 다 박살나고 200명이 남는 사람이 죽고 수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스페인 왕가에서 이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신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죠. 스페인 왕실에서는 당시 왕실에 서기를 시켜서 이 살아 돌아온 선장 엘카노에게 구술을 하게 하고 이를 청취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가장 공신력이 있는 세계 최초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당시의 기록에는 엘카노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마젤란이 아니라 엘카노를 세계 최초의 그 세계를 일주한 인물이다 라고 공인을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선단을 전체적으로 이끌었고 이 항해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마젤란이 세계 최초의 일주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전 세계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스페인은 이 엘카노가 스페인 사람이니까 엘카노를 최초의 세계 일주 인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1520년 인류 최초로 태평양 항해를 시작한 마젤란 선단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전해드리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8일차 방송을 마치고 곧 이어서 11월 29일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가는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권 실장 이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11월 29일차 방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